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035 부산세계박람회 재도전을 부산시에 공식 건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해양도시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유치 노하우가 쌓인 만큼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는 겁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월드엑스포는 반드시 재도전해야 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치전을 통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게 부산을 각인시켰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경험이 축적된 만큼 한 번 더 차근차근 준비하면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입니다.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이미 구성이 되고 어떻게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것도 경험 없이 추정해요.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분명히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는 2035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면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국제금융도시가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인 만큼 더 좋은 여건에서 유치전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이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날리고 전 세계와 부산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일즈였다고도 봤습니다. 전 세계 각국 주요 인사가 부산 상의를 찾아 로봇, 수소, IT 등 신사업에 협력하길 원했다며 앞으로 MOU 체결 등으로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도 부산을 속속들이 살펴봤다며 대기업의 계열사 부산 이전 등에도 길이 더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도적인 오일머니 위력에 유치전 의미가 다소 퇴색했고 지역 상공계가 200억 원을 후원할 만큼 전방위로 뛰었지만 PT 현장 참석이 일부 제한되는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과 홍익표 원내대표실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일로 민주당 가치와도 부합한다며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초 박 시장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하려 했으나 면담이 불발돼 서한으로 입장을 전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 가덕신공항 조기 개양 등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이 설치된 베란다에서 환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와 90대 외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저께 밤 10시쯤입니다. 같은 방에선 60대 어머니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다는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침입 흔적이 보이지 않고 숨진 일가족에도 외상이 없어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일가족의 몸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온 점 등을 바탕으로 중독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가스가 제대로 안 빠진 것 같아요. 외부로 제대로 안 빠져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세대의 보일러 연통이 설치된 베란다는 지붕과 창문으로 막혀 있어 창문을 닫으면 유독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해당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베란다의 창문과 지붕은 누수 문제로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구조 등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 등 교권 침해 사범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지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교권 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67명이 각종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시교육청은 그 가운데 82명에 대해서 심리상담과 치료비 보조,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특히 허위사실로 교사를 무고하거나 수업 중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교권 침해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에게 불법 송출한 뒤 시청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 케이블 TV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 1,700여 명에게 불법 송출하고 17억 원 상당의 시청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운영 총책과 국내 방송 송출 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인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가 오는 8일 오후 5시 30분 광복로 시티스폰 메인 무대에서 트리 점등과 함께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중구의 역사와 유산을 비축제로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아 내년 1월 18일까지 38일간 열리며 손이 닿는 순간 색이 변하는 트리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일대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 비축제가 열려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는 등 부산 곳곳에서 겨울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0도, 습도는 4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